증권통 투자 업데이트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4가지 종목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 오늘 리포트를 냈습니다. 지금 통신 본업에서는 규제가 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그러니까 AI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기업이라는 점에 플러스 포인트를 줬습니다. AI 사업에서 파생되는 UAM도 조비와 한국공항공사 등과의 협력을 토대로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MWC에서 공개한 모형과 시뮬레이션 진행 상황을 감안했을 때 내년에 상용화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되면 10년에서 20년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가 본격 출범했다는 것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에 회사를 좀 설립하게 되는데 이들 연합은 오픈 AI나 엔트로피, 구글 등과 통신 사업에 특화된 LLM을 개발하게 되고요. LLM 오퍼레이션을 API 형태로 제공해서 사업 모델을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텔코 LLM 개발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AI와 더욱더 강력한 연결고리가 생기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목표 주가 65,000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휴젤입니다. 한국투자증권 리포트고요. 지난 2월 29일에 좋은 소식이 있었죠. 바로 레티보가 미국의 FDA 품목허가 승인이 났습니다. 6번째로 진출하게 된 톡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국내 기업이 FDA 승인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판매 전략으로는 직판보다는 비용적인 우려 때문에 공동 판매 전략을 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차익과 6월의 ITC 소송 예비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지만 그만큼 휴젤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기대할 것들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요. 미국 매출을 공격적으로 가정하지 않더라도 실적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1,37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중국의 톡신 매출 회복과 효율적인 판관비 통제 기조도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현재 시점에서 목표 주가는 25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으로 한국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4분기의 영업이익이 18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이번에 실적은 예견된 부진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합병을 앞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양 바이오시밀러 공급 조절이 좀 있었고요. 고정비는 판관비 부담 때문에 약간 늘어나게 되면서 좋지 않은 실적을 받아들게 됐습니다. 그래도 올해 합병법인의 매출액이 3조 3,933억 원, 영업이익은 7,367억 원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영업이익 가운데 하반기에 90% 이상이 발생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진펜트라에 대한 기대감 덕분인데요. 초도 물량이 첫선적을 했고요. 이 덕분에 하반기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분기까지는 마케팅에 집중을 한 이후에 본격적인 매출 인식이 3분기에 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는 25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고요. 하나증권 리포트인데요. 4분기 영업이익 별로 안 좋았습니다. 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하면서 이번에 어닝 쇼크 실적이 나왔습니다. 일단 본업에서 큰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YG 플러스 자회사 쪽에서 예상보다 부진이 좀 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베이비몬스터가 데뷔를 했지만 이번에 앨범 컴백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YG 엔터테인먼트의 실적이 블랙핑크에 따라서 이 공백기에 따라 상당히 좀 크게 흔들린다는 점인데요. 블랙핑크의 경우에는 월드 투어급의 대규모 투어와 긴 공백기가 반복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4분기 컴백 이후에 내년 월드 투어, 내후년 컴백 순으로 가정을 했을 때 연간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베이비몬스터가 일단 출범을 했을 때 여자 아이돌의 경쟁 구도를 깰 만큼 굉장히 강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4월 앨범 컴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영향력을 함께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64,000원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4가지로 함께 정리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주요 일정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증시 일정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 일정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네, 글로벌 증시 일정 첫 번째로 오늘은 조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중국 양회가 개막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된 테마로는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회는 크게 두 가지 회의로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양회에 대해서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줄여서 전인대와 함께 지금 오늘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 양회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중국 경제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오늘 양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루어질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월요일에는 정협이 개최가 되고 화요일에는 전인대가 개최가 됐는데 특히나 이번 양회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 경제의 운용 방향이라든가 GDP 성장률의 목표치, 국방 예산 등 국제사회가 주목할 만한 다양한 이슈들이 조금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양회에서 다뤄지는 내용에 대해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일정도 체크를 해보시죠. 네, 오늘은 국제기술전시회인 리프가 사우디에서 개최가 됩니다. 3월 4일부터 7일까지 개최가 됐는데요.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참가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구글과 화웨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대거 참가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전시회에서는 네이버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네이버의 주가 흐름과 함께 IT 기업들 그리고 AI, 로봇 섹터에 대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물리학회 APS에서 3월 회의가 이루어지는데요.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들이 오늘 공개가 됩니다.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목요일장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LK99의 결과가 발표되는 만큼 재료 소멸로 인해서 목요일장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국내로 한번 떠나보시죠. 네, 역시나 국내 증시 일정도 다양한 일정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먼저 한미연합훈련이 오늘부터 실시가 됐는데요. 총 11일간 좀 개최가 됩니다. 관련된 테마로는 방위산업이라던가 전쟁 및 테러 관련된 종목들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만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티빙의 광고 요금제가 출시가 됩니다. 관련된 테마로는 광고와 영상 콘텐츠 그리고 대표적인 종목으로 CJ ENM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번에 출시되는 티빙의 광고 요금제는 5월 구독료가 5,500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요금제는 넷플릭스의 광고 요금제와 동일한 요금을 기록하고 있고요. 기존의 최저 요금제 대비 4,000원가량 저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OTT 플랫폼 중 처음으로 광고 요금제가 도입이 됐을 때 어떠한 효과를 불러오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는 오상헬스케어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부터 내일까지 공모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관련된 테마로 의료기기와 함께 백신, 진단키트,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주간사는 NH투자증권입니다. 희망 공모가는 13,000원에서 15,000원으로 총 공모주 99만 주가 진행이 되고요.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시 일정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